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두 번째 영상 진행해 볼 텐데요. 뉴스 잠깐 보고 속보나 주요 뉴스 한번 보고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 보니까 좀 제약바이오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거의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두 종목 정도 제약바이오 종목 포함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뭐 반도체나 그 외의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기존에 제가 한 번씩은 언급해 드렸던 종목 중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시장도 조금은 출렁거리는 부분에서 오늘은 그래도 장 초반에 떨어졌던 부분이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었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뭐 실시간으로 뭐 이런저런 글로벌 우크라이나 사태 플러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당연한 거고요. 평소에도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오버나잇 하지 말자. 시장이 끝나면은 내 계좌에 현금만 있는 거지 주식은 없는 거다. 물론 뭐 영업일 기준으로 3영업일 있어야지 주식이 털리고 다시 현금 전환되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거래의 어떤 루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매수 매도를 장중에 무조건 다 마무리하고 시장이 끝났는데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선 더더구나 밤사이 무슨 일을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컨트롤해서 할 수도 없고, 뭐 반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전략적으로 본심이 어떤 건지 파악하기 힘든 지금 실시간 속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실시간 속보인지 아니면은 상대편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린 내용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쪽, 러시아 쪽 이 전쟁 소식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확보하시고 시장에서만 주식으로 바꿨다가 시장이 끝나기 전에 다시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반드시 바꾸고 나서 시장을 마무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담판을 벌일 듯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안도하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별다른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종목 한번 쭉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다 하락세에서 올라올 건지 안 올라올 건지를 가늠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일 먼저 있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해서 뭐 아주아이비 투자, 네페스, IA, 두산 퓨얼셀, 안랩, 대우건설, 칩스앤미디어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밑으로 보이는 종목들 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만 제약바이오입니다. 볼게요. 차트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전에 박스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이 정도 구간이죠.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18만 원, 뭐 17만 원 요 구간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시는 이 시기에 36만 원까지 쏘고 나서 요렇게 20만 원 초반대 떨어졌다가 뭐 20만 원 중후반대 올라갔다가 20만 원 초반대 떨어졌다가 20만 원 중후반대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1월 달에 깨졌죠. 그 패턴이 1월 달에 깨졌고, 그 깨진 패턴에서 대략 한 뭐 길게 보면은 한 10만 원 가까이, 짧게 보면은 5, 6만 원 정도
계산해 보면 한 40%, 크게 보면 40%까지도 빠졌고요. 짧게 보면은 한 30%, 20%에서 4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완전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평선은 이미 다 망가졌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때도 이렇게 30만 원 갔던 구간도 보시면은 이격이 넓게, 높게, 멀리 벌어진 것처럼 지금도 이 장기 이평선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죠. 결국은 수렴될 거예요. 결국은 수렴될 거고, 더더구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잡주가 아니고 뭐 탄탄한 회사고, 뭐 브랜드 파워라든지 뭐 글로벌 경쟁력이라든지 이어나가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어떤 특정한 뭐 약물이라든지 특정한 부분에 기대어 있는 게 아니죠. 뭐 최근에 뭐 플랫폼이 다른,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독감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아왔던 그런 백신 플랫폼으로 만든 뭐 노바백스 뭐 위탁 생산 뭐 노바백스 그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제품군, 뭐 다양한 위탁 생산, 그 다양한 약물들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이슈, 뭐 이런 어떻게 말씀드리면 조금 출렁출렁 거리는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가격대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침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바이오 시장, 제약바이오 쪽에 돈질이 다시 돌아오려면은 다른 쪽으로 다시 순환매가 전반적으로 다 돌고 나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핀테크나 이런 쪽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돌고 나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는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도 살아나기는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까지 만약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은 제 영상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여기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미 손절을 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종목인데, 그걸 안 하신 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기다려도 되나 보다, 존버는 승리하나 보다, 이런 잘못된 주식 철학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종목을 존버하자, 아니면 주식은 존버하면 승리한다,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미 손절을 쳐야 되는데 손절을 안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런저런 거를 검색하셔다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제 의견을 참고하시면 안 되고요.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주식 투자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투자해야 되는지, 얼마나 시장에서 길게 또는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해 가면서 투자해야 되는지를 전업 투자자로서,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고 전업 투자자로서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추천하거나 종목을 리딩하거나 이런 거 1도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담, 개인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는 올라갈 일이 있지 더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그만큼 우량주죠. 우량주입니다. 물론 시장도 안 좋고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그렇고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기관들이 이런 종목들 자금을 빼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니까 그 부분하고 시장 떨어지는 부분, 뭐 제약바이오의 위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가격이 뭐 20%에서 한 40%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이제는 추슬이고 바닥을 다지고 나서 호재가 터지고 분위기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시작되면은 이전에 돌파됐던 뭐 18만 원, 20만 원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시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죠. 어제 오늘 뭐 하루 이틀 뭐 2, 3주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이 현금을 어떤 종목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아주아이비 투자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뜬 자리는 아니죠. 확실하게 뜬 자리는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일별로 보시면은 한번 움직여 볼까 하다가 한번 움직여 볼까 하다가 거래량이 2월 7일 날이죠. 2월 7일 한 500만 주 정도 테스트를 했고요. 500만 주 정도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주구장창 뭐 20만 주, 50만 주 뭐 요러다가 이제 2월 7일 날 500만 주 정도 거래되면서 어쨌든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한번 움직여 볼까라는 모션을 한번 보여줬고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뭐 빠르면 일주일 내, 길면 2주 내 뭔가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지 지금 이게 어떤 계획된 의도된 물량 테스트 한번 다시 바닥을 디디고 올라서는 그런 퍼포먼스의 서막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주 아이비 투자에 대해서 뭐 제 마음속의 삼성전자. 근데 뭐 요 2월 7일 지나고 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주가 지나기 전에 뭐 2월 16일이네요. 여기서는 요 어간 정도의 여기서 거래됐던 물량의 2배가 넘는 물량이 터졌고, 물론 뉴스도 하나 터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투자하는 뭐 1차 투자, 2차 투자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쪽 회사인데 뭐 NK세포 관련해서 이제 뭐 세계 최초로 배양에 대용량 200리터 대량 배양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투자 회사들이 있었겠죠. 이 GI셀이라는 회사에 아주 아이비 투자만 돈질을 했던 건 아니겠지만 뭐 요 기사에서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GI셀은 2020년 말 260억 규모의 이제 시리즈 A 1차 펀딩을 마무리하고 기관 투자도 유치했고, 뭐 데일리 파트너스, 뭐 K클라비스, 뭐 아주아이비 투자, SL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484억 규모의 시리즈 B 펀딩 두 번째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아이비 투자가 계속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후속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도 그냥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지금까지 아주아이비 투자가 어떤 투자해 왔던 펀드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유망한 기업들에 대해서 수익 환수해왔던 그런 그 스텝대로 잘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3분기 서프라이즈 실적 2분기 작년 2분기 때 안 좋았지만 살짝 뭐 3분기도 4분기도 작년 전체적으로도 올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수백억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청사진이 그려진 그게 증명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바로 달리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아주아이비 투자가 예전에 그 1,500원 구간대에서 답답하게 재작년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1,700원, 1,500원, 1,000원대도 깨졌다가 이러다가 날아가죠. 보시면은 월봉으로만 보시면 이게 그냥 한 방에 날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방에 날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일봉으로 보면 하도 많이 뒤로 돌려야 돼서 한번 뒤로 돌려 볼게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1,500원도 갔다가 1,300원도 갔다가 다시 1,500원 갔다가 이러다가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방에 가지 않아요. 자, 양봉이 확 뜬 자리에서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 양봉, 장대 양봉이 뜬 자리에서 다음 날은 뭔가요? 다음 날은 무조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죽어야 되죠.
거래량이 죽어야 되고 장대 음봉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다음 날에 장대 음봉에다가 플러스 거래량이 거의 3배가 터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 털었구나. 이 주식은 비싼 자리에서 사람들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한 물량이 잠겨야 되는데 물량이 안 잠기고 쏘고 끝났구나 라는 그 시점에서 아니 버텨주죠. 2,000원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죠. 다시 2,600원. 여기서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가진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자 1, 2, 3 또 음봉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이렇게 뭐 일주일 또는 열흘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결국은 가죠. 3,000원을 결국은 뚫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행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4,000원을 뚫고 5,000원도 못 뚫고 또 이렇게 지루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 9,000원까지 갔잖아요. 조정 받고 나서 다시 재상승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9,000원대까지 갔고 뭐 이게 지금 보시면 9,000원에서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도 깨진 지금 자리인 거죠. 저는 이제 서막이지 않을까? 아주아이비 투자. 물론 희망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려 계신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아주아이비 투자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뭐 야놀자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크래프톤이 됐든 그런 부분이 빵빵 연이어 터지면서 뭐 1,500원, 뭐 2,000원, 뭐 3,000원, 4,000원대 막혔던 주식이 뻥뻥 뚫리면서 5,000원, 6,000원, 7,000원, 9,000원까지 갔던 것처럼 지금 떨어졌던 반토막 이상 난 뭐 9,000원대에서 지금 3,860원이니까 반토막 이상 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차 5,000원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 사이마다 거래량이 터지는 날마다 주 단위로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은 2, 3일 단위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거래량이 죽었다가 지금처럼 1,200만 주 이상 터졌다가 오늘은 50만 주예요. 그럼 거래량이 확 줄었죠. 이 거래량이 확 준 자리에서 다시 또 거래량이 확 폭발적으로 느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 뭐 3분봉을 보시든 1분봉을 보시든 분봉상 거래량이 5배에서 10배 튀는 그 순간 빠르게 들어가셔야 되죠. 양봉 2개 정도만 확인하시고 그렇게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상전 벽해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페스. 저는 이제 뭐 네페스도 쳐다봐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2만원 후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바닥 다지고 반도체 경기가 뭐 유일하게 뭐 여러 가지 조금 덜 올라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반도체도 결국은 살아날 거고 전반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마무리되고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잘 회복 순환되면서 당연히 반도체도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뭐 자율주행이든 뭐 인공지능이든 뭐 4차 산업 뭐 5G 여러 가지 뭐 우주항공 뭐를 갖다 붙여도 반도체 없이는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죠. 뭐 NFT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도 다 반도체 없이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네페스가 하는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 공정에서 마무리 후공정을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혜를 볼 수는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 3만원 후반대까지 모가지에 찬 느낌에서는 당연히 아무리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매수를 고려해야 되고 거기서 스테이를 누르고 기다려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당연히 매도 치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몇 종목 못하고 있어요. 자, IA 전 시간에 제가 텔레치스보다 훨씬 저렴하고 텔레칩스만큼 매출이 발생되고 텔레칩스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2,000원까지 찍은 자리에서 반토막이 난 1,025원짜리고 얼마든지 차량 반도체가 원활히 돌아가고 뭐 미래차 플랫폼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뭐 수소 전기차 요렇게 시대가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차량 반도체 이 차량 미래차 플랫폼에서 전력망을 공급해주는 이 반도체 뭐 시스템 온 칩이라든지 뭐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고 중국 전기차 쪽 중국 회사랑 합작해 가지고 매출도 꾸준하게 잘 발생되고 있는 회사고요. 뭐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10% 이상 나오죠. 그리고 여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찍히는 건 지분투자 이익이 평가됐다가 그런 평가된 지분투자 이익이 20년에는 나왔었는데 21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순이익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분투자 이익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떤 수치적으로 조금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뭐 IA 이 정도 가격대면은 충분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비행기가 뜨는 그런 자리에서 승부 걸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셔야죠. 잘 보시면서 분석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노력해 보신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텔레칩스와 IA를 비교했을 때처럼 얼마든지 조금 비싼 종목과 비슷하지만 오히려 더 매출도 좋고 돈을 잘 벌지만 텔레칩스는 최근에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간신히 돈을 버는 회사고 IA는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이렇게 탄탄한 회사인데 주가가 안 달리고 있는 주가가 바닥에 딱 멈춰져 있는 그런 회사들 찾아서 당연히 텔레칩스보다는 IA 차량 반도체 쪽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IA의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안랩, 뭐 경남스틸, 뭐 영화금속,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덕성 다 정치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 저는 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부는 기울어진 것 같아요. 무게추가 거의 95%, 너무 확실하게 말씀드렸나요? 95% 이상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윤석열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둘 다 대통령감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뭐 여론조사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뭔가 출렁거리는 반전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지금 뭐 안철수가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뭐 철회를 했다가 뭐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데 안랩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극적으로 갑자기 뭐 탑다운 방식으로 윤석열이 수용해가지고 뭐 차기 정부의 뭐 차세대의 어떤 뭔가 확실한 선약을 받는다 하면은 그런 모멘텀으로 한번 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은 낮아 보이고 조금 하락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안랩이고 대우건설은 뭐 건설 경기 관련해서 뭐 다 공이 뭐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다 공급은 늘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늘릴 거냐, 얼마나 늘릴 거냐, 어디에 늘릴 거냐. 총론은 같은데 이제 강론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대출이 됐든 뭐 입지가 됐든 얼마가 됐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뭐
보시면은 대우건설 뭐 지금 5,770원인데 충분하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인수한 중흥 쪽에서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뭐 분위기 쇄신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사익 편취를 규제한다, 내부 거래 시험 때 일감 몰아주기,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기본적으로 중흥보다 대우가 더 큰 회사인데 뭐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격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 건설주 전반적으로 이제 곧 3월 9일날 투표가 되고 뭐 당선자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5월 달에 취임은 하긴 하지만 뭐 사실상 그때부터 대통령이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뭐 하고 싶은 대로 부동산 정책이 됐든 뭐 건설 정책이 됐든 뭐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재개발 이런 쪽으로 뭔가 지금 뭐 이번 정부는 뭐 완전 부동산 정책은 망했어 라고 평가되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거의 뭐 대척점에 쓰려는 뭐 윤석열 후보는 당연한 거고 이재명 후보조차도 둘 중에 한 명이 어차피 대통령이 될 거니까 그렇게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 경기 쪽으로는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가 조금 불만인 그런 투자자분들도 대우건설은 어차피 단타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무겁게 자리대를 지키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칩셋 미디어는 비싸다고 했죠? 저는 비쌉니다. 저는 더 빠지면 더 빠졌지. 뭐 2만 원 후반대까지 2만 원 후반대까지 찍었던 그 가격대는 저는 언간생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메타버스든 뭐든 뭐 자율주행이든 뭐 반도체 설계든 그냥 이 회사도 그냥 한번 저는 그냥 정점 한번 찍고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요. 뭐 이 회사가 그렇다고 어떤 대단한 뭐 제품이나 대단한 기술력이나 뭔가 독자적인 뭐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 그냥 100억 언저리 영업이익 20억 언저리 이런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거든요. 뭐 별다루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막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는 뭐 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7,000원 찍었던 주가가 2만 원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종목이 뭐 15,000원이 깨졌다. 그러면 한번 쳐다볼 만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고가 놀이에서 살짝 빠진 거기 때문에 쳐다볼 만한 자리는 아니다. 매수를 고려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산 피어셀. 두산 피어셀만 말씀드리면 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자, 요 종목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수소 경제, 새로운 에너지, 재생에너지,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결과적으로는 패러다임 이런 에너지의 플랫폼이 바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두산그룹, 두산 퓨얼셀이 이 수소 발전 넘버원 시장 점유, 수소 발전기 시장 점유 넘버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5,000원, 6,000원 이러던 주가가 재작년 말부터 작년 요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이 됐어요. 거의 곱하기 10이 됐다가 뭐 4만원 5만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뭐 45,000원 뭐 55,000원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한 만원 이상 빠진 거죠. 만원 이상 자리대가 흔들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러던 거죠. 요렇게 뭐 46,000원, 57,000원, 45,000원, 5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요번 하락에
32,000원까지 저점 찍고 지금 36,600원인데 저는 이 종목도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바로 들어가셔서 기다리면 돈 법니다, 이런 게 아니라, 추천 리딩이 아니라 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미래 산업이 있죠. 예를 들면 뭐 CDBC나 블록체인, 핀테크 이런 쪽, 디지털 화폐 이쪽 흐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요런 에너지 쪽, 화석 연료를 버리고 기후, 환경, 에너지 쪽에 이런 뭐 수소 경제,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미래 어떤 산업이 하나 또 있고, 그리고 미래차 플랫폼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뭐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 어떻게 보면 조금 연관이 있지만 뭐 신기술 뭐 이런 쪽으로도 하나의 어떤 흐름이나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굵직한 어떤 차세대, 미래의 어떤 먹거리 같은 그런 굵직한 테마의 어떤 부분을, 한 축을 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대마불사 비슷하게 뭐 각 섹터별로 뭐 풍력이면 풍력,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뭐 수소면 수소. 전 솔직히 수소 하면은 가장 탑픽이 저는 두산 퓨얼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공부 겸 분석 겸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